의무 휴업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휴일 의무 휴업이 대형 유통기업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여름에서도 국민 제한 투표를 했을 때 가장 투표수가 많았던 것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였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진출 그리고 시행하기에 조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제 나온 이야기들은 지자체별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합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TNW 야간 특송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우리 시장은 동시만기를 앞두고 눈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금요일 동시만기일이 있어서 이번 주 포지션에 대한 정리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500,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조금 조정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간 보여왔던 좁은 박스권을 이탈하는가 아니면 그래도 좀 지지를 해주는가, 이 부분이 이번 주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은 주 초반 일부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매도보다는 매수, 단가 낮추기 전략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들을 좀 드려왔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누군가가 매도를 함으로써 차익 매물이 쏟아져서 시장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그간 자동차, 반도체, 인터넷, 시총 상위주들을 굉장히 많이 사줬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순 매수 규모를 보면 10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그 매도의 규모가 1,000억 원, 1,600억 원, 900억 원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떠난 거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동시만기일을 앞두고 조심하는 매수 공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시만기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들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 FOMC 회의 이를 거치면서 방향성이 다시 한번 뚜렷해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 주도주와 비주도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외국인들이 이건 더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쪽에서는 매수가 완연하게 보여질 거고요. 이 종목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수급이 한 차례 보이는 종목군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꼭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의료 정밀 분야에 11월 24일 시장이 오를 때에도 의료 정밀 분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11월 25일 시장이 내릴 때에도 의료 정밀 섹터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코스피, 코스닥 각각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SD 바이오 센서, 바이오니아, 노을 이렇게 작전 리포트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야간 특송에서는 SD 바이오 센서 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적어도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덜 위험한, 손실을 볼 확률보다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어져서 소량이 남아 수익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수를 하시더라도 좀 안전한 단가에서 매수를 하셔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실 때에 적어도 수익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최근 휴일 의무 휴업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휴일 의무 휴업이 대형 유통기업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여름에서도 국민 제한 투표를 했을 때 가장 투표수가 많았던 것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였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진출 그리고 시행하기에 조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제 나온 이야기들은 지자체별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합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시장 아니면 도지사께서 그러면 휴일에 의무 휴업을 하지 말고 평일에 의무 휴업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단기적으로 급상승하는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어제 이마트가 급등을 했고 오늘 롯데마트가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 중에 저는 어느 기업을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기업은 롯데쇼핑입니다. 이마트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롯데쇼핑이 좀 강한 반등을 뒤이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마트가 상승할 때 롯데쇼핑은 왜 가지 않지? 하고 차트를 딱 열어놓고 보니까 차트는 주봉으로 봤을 때에 8만 원 언저리에서 이거 바닥 중에 바닥인 것 같다. 왜냐? 코로나 팬데믹 때의 바닥, 그리고 직후에 반등이 나올 때의 바닥, 그리고 최근 22년도에 들어서도 8만 원 언저리가 바닥, 그리고 나서 지금도 8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온이라고 하는 홈쇼핑, 롯데시네마 여러 가지가 여기에 들어있죠. 그러면 영화가 막 흥행할 때에 롯데쇼핑이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지난 7월에 의무 휴업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올 때 또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당연히 롯데쇼핑도 반등이 나와야 할 텐데 왜 반등이 어제는 없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어제 혹은 오늘 오전에라도 매수를 좀 도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 나오기에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주봉을 열어놓고 보면요,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10만 7천 원 또는 11만 원 언저리까지는 추가 반등의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를 도전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막 9만 원이 넘어가는 상승의 꼭지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의무 휴업에 대한 소식들이, 뉴스들이 살짝 물밑으로 가라앉고 사람들이 다 CPI, FOMC, 동심한길 여기에 막 시선이 가 있을 때 조금 다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매수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8만 9천 원보다는 아래에서 8만 9천 원 이하에서 매수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의 실적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당기 순이익도 두 자릿수로 증가를 하는데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두 자릿수의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후년도까지 증가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 다음에 적어도 목표가 11만 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는 전략으로 중장기 포트에다가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동시만기일 때문에 살짝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에 나올 CPI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 인상의 적어도 초입은 아니죠. 지금은 금리 인상의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와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멀리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보고서에 대한 해석이 앞으로 고용이 좋으니까 주가는 떨어질 거야 라는 것에서 고용이 좋으니까 경기 침체는 우리와 보다 멀리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시장의 반응이 바뀌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한켠에다가 기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